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1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면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언론들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방탄유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서 그 잠을 더 자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위중한 3대 살인 위협에서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다. 이제 제 목숨은 온전히 국민의 것이다.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온전히 국민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무슨 3대 살인 위협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검찰의 조작 기술을 통한 사법살인, 지금 나오고 있는 공소취소 관련된 사건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에서 있었던 젓가락 사건, 이게 지금 본인의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지금 언론이 어떻습니까?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조선일보까지도 이재명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적인 사법살인, 그리고 직접적인 목숨의 살인, 그 다음에 사법살인, 게다가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살인, 이래가지고 이 3대 살인을 다 엎어치기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이게 지금 공소취소 논란으로 되고 있죠. 지금 민주당으로 뛰고 있는 후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공소취소하는 것을 이 선거 전에 하느냐? 이러면서 후보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이재명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이재명은 하니까. 그래서 이재명은요, 자신의 공소취소 빨리 해달라는 거죠. 법을 통해서 하라는 건데, 막말로 이야기해서 이재명이 공소취소가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을 통해서 이 재판에서 공소취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제 조금 지나서요, 나중에 이재명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그때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수사 제대로 하자, 이재명 재판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더 가중한 처벌하자,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권만 바뀌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권을 바뀌어서 그런 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YS가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쿠데타로 내란죄로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법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처벌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런 식으로 처벌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제발 좀 이재명이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느냐 하고 있는데, 우리의 추미애는요, 아니 뭐가 잘못이냐, 조작 기소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으면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조작 기소라는 것은 분명히 이재명이 피해자인 것이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항변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왜 사법이 있었던 70년 이래 왜 이재명만 유독 조작 기소를 당했고 이재명 주변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 20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요,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웰이 지난 6일부터 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101명을 대상으로 이 조작 기소 특검법에 관해서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42.2%가 이것은 사법 내란이다. 사법 내란이다. 민주당이 그토록 내란 하면서 내란 프레임을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프레임을 씌웠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조작 기소, 공소 취소하는 것이 사법 내란이다, 그것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18세에서 29세는요
57.8%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게 이것은 사법 내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74%, 개혁신당 지지자 81%, 심지어요. 조국도 약간 비슷한데요. 조국 혁신당 지지자 41.6%가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법은 사법 내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진보당의 20% 이상도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니 이 여야를 구분 없이 이재명의 공소취소법 이것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이걸 무리하게 통과시킬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 정청래, 그래서 이재명이 내리심으로는 김민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의 당에 관한 이 영향력은 매우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가 다시 연임을 해서 이재명한테 공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할 포인트가 요소 많은데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요 요소에 들어가서 이재명을 공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또 황당한 뉴스를 보고야 말았어요. 무슨 뉴스냐? 남양주에서 주광덕 시장이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해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후보 등록 안 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요. 5월 10일 있었던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고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도 왔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모여줬습니다. 장동혁 대표와의 손을 끌어안고 올리면서 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남양주 시장은 혼자 선거하고 있습니까? 딴 세상 살고 있습니까? 본인이 선거를 못하는 거를 본인 탓을 해야지. 왜 장동혁 대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뭘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장동혁 대표가 못한 일이 뭐가 있죠?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당원의 힘으로 되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동아일보, 조중동 올드미디어들이 자신의 영향력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 때리기밖에 더 했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라는 주광덕 후보가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한테 대결을 한다? 격을 세운다? 이 대립각을 세운다? 이렇게 되면 누가 질까요? 다 단합해서 가고 있는데 벌써 부산부터 시작해서 대구, 경북, 경남 이쪽은 이 우세 지역으로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조중동이 이 선거하기 전에 한 석이나 얻으면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했는데 지금 한 석이 아니라 여러 석을 얻을 수가 있고 심지어 미니 총선이라고 보는 이 보궐선거 14석에서 우리가 6석 대구부터 시작해서 울산 그리고 인천 지역 이 서울의 하남 지역 추미애 거까지 다 가져오게 된다면 6석이 늘어나고 민주당은 6석을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12석의 차이를 내면서 한동훈 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똘똘 뭉쳐야 하는데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면 내가 이재명을 탄핵할 것이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 맛 좀 봤다고 해서 이재명을 탄핵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을 아무리 싫어하고 이재명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민주당에서 한동훈 말을 듣고 그래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재명 탄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것이야말로 보수 재건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하다. 자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이재명이 공소취소 추진하면 탄핵할 거.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각 언론들이 한동훈이 이번에 정영근 후원회장 영입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에서 고문 기술자로 평판이 났는데 그래서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제일 먼저 교체해야 되는 그런 1순위로 들었는데 이런 사람을 앉혀다가 후원회장을 시키고 그리고 개소식 날 보니까 조갑재 씨 왔다고 하는데 조갑재 씨가 무슨 영향력이 있으며 지금에 와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앉혀다가 개소식 해보십시오. 어디서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온 사람들 부산 북구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 와서 그것을 화려하게 한들 그게 무슨 표에 도움이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론전도 잘 먹히지 않고요. 실제로 선거가 뛰어서 막판이 되면
이 각 양당의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글들이 한동훈이 중간에 드랍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중간에 포기하고 이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면서 자기가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박민영 대변인 저희 내일 모실 건데 중도 사퇴하지 마라. 그건 도망가는 거다. 무슨 보수 단일화냐?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실제로 해보겠다고 하면 바닥부터 박박 기어가지고 올라와서 진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꽃가마 태우고 있고 또 북구에 무소속으로 가면 될 줄 알았던 그 망상이 이제 와서 다 판판이 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망상하고 있는 이재명으로 돌아와서요. 이재명이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에서 있었던 그것이 어떻게 살인 행위로 되는 건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3대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은 정말 극악무도하게 자신의 범죄를 없애려고 그리고 이 언론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한테도 사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폭 연루해서 무죄 나왔으니까 사과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지우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과거 지우기의 하나인 것이 바로 그 부산 테러 사건입니다. 이 정의련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일 이런 걸 발표했어요. 이재명이 부산에서 피습 직후 응급 헬기로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간 것은 특혜가 아니었다. 그거는 뭐 특혜도 아니었다. 공무원들 사이에 문제도 없었다. 이러면서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뒤집었습니다. 지난번 권익위는 이것을 특혜라고 판단해서 그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이해 당사자인 이재명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권력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던 이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권익위는요. 그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다 바꿔가지고 특혜가 없었지? 특혜가 없었죠? 특혜가 없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특혜가 없었다고 이번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권익위원장이 또 누구냐 하고 살펴보면요. 바로 이화영의 변호인이자 그리고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조작이다라고 평가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이 돼서 가보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서 이렇게 결론을 바꾼 겁니다. 이 정의령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내린 결정을 재조사하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까지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그래서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발표했던 모든 사건들을 다시 보면서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판사도 장악해 권익위도 장악해 모든 것을 장악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밑에서 벌벌 기면서 이재명의 맞춤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세종시와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쪽에 있는 이 공무원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날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판에서요. 가장 바뀌는 것이 어떤 것으로 있느냐.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물이 언제 끓을 때 그 발화점의 시작, 그 시작이 어느 순간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잠잠하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요. 이 정부는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1년밖에 아니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같죠? 이재명이 집권한 지 1년이 거의 다 넘어갔는데 이 1년 동안 공무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종에서도 그렇고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이 뭐 마음대로 말하는 트위터에서 얘기하고 X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어떤 공무원들이 몇십 년 동안 준비해왔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뭐 몇 번 살펴보다가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의회 독재도 심각하고 특히 예산과 관련한 이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이 가지 않았습니까? 기획 예산을 하는 이 공무원들은요. 더욱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재명 정권이 압박을 넣어가지고 중립을 못 지키게 하니까 여기서부터도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깜빡하는 날은요.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이제 판사들만 정신 차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권익위가 이재명에 대한 헬기 이송을 특혜가 아니라고 발표함으로써 이재명은 또 그것을 좋다고 받아들여가지고 나의 목숨은 국민 것이다. 하늘이 생명을 보전 넘어 큰일까지 시켰으니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재명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죠. 게다가 그럼 이재명이 진짜로 잘하느냐라고 살펴보면 이번에 트럼프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이죠. 이 우리나라 남호에 대해서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국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한국 배가 피격을 당했다. 왜 피격을 당했습니까? 이란에다가 이재명이 돈 갖다 주고 그리고 미국군에 대해서 외국군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필요 없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얘네 봐라 미국 편 아닌가 보네 한국 거 배 침몰해도 되겠네 하면서 한국 거 갖다 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제일 먼저 발표하면서 한국 니들 이거 봐 피격 당했지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와 빨리 와서 참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저기 피격 아닙니다. 그거 피격 아니고요. 선박 화재입니다. 선박 화재. 선박에서 왜 화재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박 화재니까 우리는 뭐 참전 못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이란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핵도 이란의 핵을 거의 포기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전쟁이 끝나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바로 트럼프와 같이 함께 하면서 어쨌거나 한국에 있는 이 남호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트럼프가 있는 곳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재명은 굳건하기는커녕 트럼프가 조금 있으면은 이 전쟁도 끝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눈치 좀 봤다가 좀 참전 안 할 수 있으면 참전하지 말아보자. 뭐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트럼프도 화가 난 상태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캄보디아 내 중국계 범죄 조직 한국인 대상 스캔 범죄와 관련해서 SNS에 뭐라고 올렸죠? 캄보디아어로 하면서 한국인 건드리면 폐가망신 시키겠다 하면서 캄보디아어로 적어가지고 그때 외교적으로 논란이 됐죠. 아니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건드렸냐?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말로 적지 왜 캄보디아어로 적었어?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재명한테 그 분명한 항의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그 글까지 내리는 이런 소동까지 벌어졌죠. 자, 건들면 폐가망신이라는데 나무 피격 당했다는데 이제 어떡할 겁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트럼프가 분명히 니들 피격당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손을 건네줬을 때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잡지 못하고 심지어는 피격 추정이라고 하고 다음 날부터는 선박 화재라고 하고 다른 각 부처의 정부 부처들도 화재라고 선박 화재라고 해야 할 수밖에 없겠네 하면서 선박 화재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재명을 보면 정말 한심하죠. 그래놓고는 자기 범죄 지우려고 공소 취소하고 권익위 만들고 언론이 조작됐다고 하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범죄 그거 아니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지금 대통령이라고 뽑은 호남의 90% 사람들 전라도 90% 몰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소관부처의 해수부가 피격 추정을 선박 화재라고 바꾸면서 제2의 불상의 발사체, 제2의 월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으로부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은폐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 이런 점에서 어느 쪽이어도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선박에 피격을 당한지를 몰랐다면은 이거는 한미 동맹에 구멍이 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알았다고 하면서 이것을 국내용으로 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은폐하려고 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국민 생명을 안중에도 없이 하는 이재명의 극악무도한 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 어느 쪽이어도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재명을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을 심판해야죠. 이재명을 심판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제1야당
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 1번 이 국민의힘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라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장동혁 대표 이하 지도부와 함께해서 싸워야지 그렇지 않고는 혼자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오세훈 왜 지고 있습니까? 정원호가 아무리 말을 못하고 그리고 정원호가 정책을 잘 못 낸다 하더라도 오세훈도 그만한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 지금부터 어떤 싸움을 해야 되죠? 진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장동혁 대표 이서 후퇴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한동훈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부산 북구에서 무슨 시장에서 이 발표를 하던 도중에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찍다가 뒤로 넘어간 상황이 지금 온라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카메라맨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한동훈은 못 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옆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있는데도 멀뚱멀뚱 서 있는 거 이게 한동훈의 본성, 인성이라는 거죠. 그 바닥 인성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자신의 아버지인 자신을 끌어준 사람에 대해서 칼을 꽂는 이 살모사 정치를 하고 있는 한동훈 과연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뉴스 배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